우리나라 정책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삼중 전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중 전환은 크게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 AI, 디지털 시대의 변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기후의 변화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 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건의료 제도가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그리고 또 여기 많이 또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있다면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그것들을 대비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그 AI의 미래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결국 인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러한 수치 자체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인구학적으로 따지면 고령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2060년에 중위연령 60세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국 그 고민이 이제 앞으로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AI와 관련돼서 보면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상품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은 68%, 29% 거의 대부분이 빠르게 이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또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환경에 있어서는 준비원이 이미 70% 가까이가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빨라지겠죠.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에,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결국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 거죠. 기술적 요소도 있지만 오늘 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 시대에 그런 관련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기업들은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식의 몰입되어 있는 인재들을 빨리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는 이러한 고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잠깐 가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대표적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학령 인구, 대학교만 볼까요? 대학교 거의 15년 만에 100만 명에 주는 사회가 됩니다. 학령 인구가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교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50개 이상이 줄어야 돼요. 그럼 50개가 어디가 줄까요? 다 보면 우리로 말하면 좀 더 지방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남북 대치 현실에서도 징병 인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고령층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가 되면서 당연히 치매 유병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 소멸에 빠지니 좀 더 합쳐서 뭔가 인프라를 같이 가자는 이런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지고요. 종합병상이 없는 시군구, 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을 갔는데 치료를 못한다고 딴 데를 가라고 하는 이런 뺑뺑이 현상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소아과를 개설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아과는 아이들이 많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 지역엔 소아과 없어서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오픈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산부인과가 많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다 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가다 보면 산부인과가 드물거나 그 산부인과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모들도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증가율을 보면 여기 증가율 있잖아요. 이 평균 증가율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돼요? 평균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수가 꼭 많이 늘어난다고 고루고루게 전국적으로 가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증가가 의사 수의 증가, 의대의 증가를 결국 이렇게 지역적으로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뭐가 없으면 결국 수도권으로 또는 대도시로 의사들은 계속 몰릴 것이다. 이런 고민이 있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손실 연수도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은 굉장히 손실 연수가 낮고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손실 연수가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국내적으로도 보편적 건강 보장과 세계인까지 고민하는 하나의 헬스케어 변환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요자 중심과 그다음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또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결국 보건의료 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할 거다. 테크적으로. 그다음에 바이오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의 물결을 촉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크게 말하면 5개의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그래서 건강관리 자체가 병원이나 이런 것 중심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넓어지고 환자 중심. 그 다음에 생태계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AI나 디지털이나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주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투자되는 공급 비용을 보상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재정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의료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 그다음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되고 이런 방향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지자체의 변화 속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들이 의료적인 것도 그렇고 테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또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 기술,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당장 준비 못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일정 부분 준비하지만 5년, 10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런 식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AI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 빅데이터, AI, 데이터, 비대면 의료, 스마트 병원 같은 것들에 의해서 보건의료가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혁신 방향을 보면 의료 병원은 이렇게 바뀌고 산업계는 이렇게 바뀌고 정부는 이런 식으로의 혁신 방향을 갖고서 변화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통합돌봄에 관련돼서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해당되는 테크적 요소들이 일종의 입원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의 스마트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따로 놀던 여러 가지 서비스나 기술적 요소들이 이제는 뭉쳐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티드 헬스케어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술 혁신이 일어날 거고요. 어떻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우리 말하는 원격 진료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요 6개까지 분산된 데이터부터 이 수가까지가 우리나라 데이터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산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 보안의 문제, 수가의 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서 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